자, 131번을 할 차례인데, 요 131번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기 전에, 요게 이제 앞에서 한 게 잘 기억에 남아 있어야 할 것이야. 기본 기술이. 어디냐면, 여기. 3차식으로 나눴을 때, 기억하지, 그치? 즉, 보여는 줄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도, 잠깐만, 저게 왜 저렇게 되지가 또 까먹었을 때 강의 활용 잘 하시라고. 지금 여기서 난 이걸 또 설명하진 않을 거야. 얘가 이제 이런 식의 진행이었지. 일단 이걸로 나눴다 그랬으니까 기본적인 검산식은 지금 필요한 상황에,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힌트도 나오긴 하죠. 1 집어넣으면 F1은 3까지. 여기도 1 들어가면, 그지? 그 다음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 3 준 거야. 뭐 그냥 바로 그냥 이거는 검산식 없이도 바로 써야 되는 거죠. 그치?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 이거는 뭐 검산식 없이도 바로 딱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1도 3이고 2도 3이네. 자, 근데 여기에서 이걸로 나누래. 이게 지금 3차식이거든. 3차식인데 저 나눈 놈을 보면 안에 요게 들어있지. 요렇게, 자, Q2라고 합시다. 더하기 나머지 이건데 지금 요게 들어있지. 그리고 위에 그걸로 묶어낸 최종 결과도 알려줬고, 맞아?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나머지를, 여기가 몇 차식이겠어? 2차식 이하일 거란 말이야. 3차로 나눴으니까 2차 이하겠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잡아서 여기 뒷부분도 이제 실은 요 꼬다리인 거 알 수 있지. 이렇게 빠르게 잡고 푸는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야. 그치? 맞냐? 요거를 이제 설명을 했었지. 그러니까 뭐 저 원리를 다시 설명할 수는 그럴 시간은 없고요. 그러나 그냥 살짝 숫자로 예시 보여준다면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 뒤에가 지금 모르는 상태야. 근데 위에 이렇게 7로 묶었을 때 뒤에 나머지가 몇인지 아니까 여기 형태를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잡은 거야. 이제 뭐 다른 문자 네모 더하기 뭐 또 뭐 남았냐? 자, 하트. 이런 식으로 잡은 거지. 그지? 됐어? 이러면 요 하트에 들어갈 숫자가 몇일까는 알 수 있거든. 딴 건 다 몰라도. 몇이겠어? 5겠지? 위에 걸 보면 알잖아. 맞아? 그냥 이걸 내가 알고 있는데 이제 밑에서 이제 동일한 문자를 가지고 요런 식으로 구조를 짰을 때, 그러니까 즉 여기를 똑같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7 곱하기 어로 만들면 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알 수가 있거든. 그지?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만. 이런 형태일 때, 잠깐만, 딴 건 모르겠는데 35가 저기 위에 7을 가지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그럼 내가 만약에 7 곱하기 형태로 잡게 되면 여기 뒤에 있는 여기 하트는 무조건 5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거. 되냐? 그래서 뭐 굳이 비슷하게 숫자로 느낌을 좀 살려보자면 요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 그치? 일부러 여기 7을 짝짝꿍을 맞춘 거지. 여기 7을. 7 해주면 요 7이랑 묶어내면 요렇게 될 거고, 그럼 뒤에 남은 게 5니까 여기 5겠구나. 이렇게 잡은 이런 느낌이라 볼 수 있어. 그치? 그치? 여기에 뭔 소리인지 알겠지? 즉 의도적으로 요 모양을 만들어낸 거지. 그러면 여기 뒷부분이 이거라고 확정하고 쓸 수 있으니까. 그치? 되냐? 요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비슷하게 숫자로 예시를 들어보죠. 그래서 얘도 한번 해봅시다. 자, 밑에 단계가 나와 있으나 이 단계는 괜히 잘랐군. 단계는 무시하고 그냥 문제 자체를 풀어보도록 하지. 자, 일단 f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다. 지금은 심지어 얘가 0 되는 값이 뭐 이쁘게 있지도 않지. 그러니까 지금은 검산식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에 몫은 별말 없으니까 qx 하도록 하고, 뒤에 남은 게 마이너스 x 더하기 5다. 이렇게 힌트 준 겁니다. 그 다음 아래에서 보면 fx는 이번엔 x세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래.
그랬을 때 나머지를, 자, 몫은 Q2라고 합시다. 나머지를 이렇게 세팅해 줬는데, 지금 이거 신경 쓰지 마. 아까 봐봐. 얘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풀게 되면 오히려 꼬일 수가 있어. 어쨌든 뒤에 나머지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는 건 마지막에 생각하도록 하고, 지금 얘는 잠깐만, 얘는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 유형이구나, 그 기술 써야 되는구나, 이건 알아야지. 왜냐면 제 인수분해하면 저기에 노란 거 들어있거든. 맞아? 맞지? 그러니까 실은 얘는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고, 여기 형태를 방금 전에 알려준 걸로 좀 더 미지수를 최소화해서 잡을 수가 있지. 맞지? 즉 얘가 알고 보니 얘를 가지고 있고, 방금 말한 대로 이걸로 묶어냈을 때 나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의도적으로 세팅할 수 있지. 대신 이제 A는 쓰지 말자. 여기가 A니까. 됐냐? 요 A가 근데 잠깐, 요 최고 차항계수 A는 어쨌든 여기서도 똑같은 A라서 지금은 이렇게 동일하게 써도 되겠네. 최고 차항계수는 어차피 이렇게 잡던 저렇게 잡던 똑같을 거 아니야.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뒷부분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는 얘기지. 됐냐? 됐지? 방금 알려준 거에 의해서. 됐지? 최고 차항계수는 항상 신경 써. 여기서 지금 A를 사용해가지고 써도 될까 고민해 봤는데, 요거 이 차항의 최고 차항계수도 여기에서의 최고 차항계수 동일하게 작동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A 써도 되지, 지금은. 요 A가 요 A 맞지? 그래서 이렇게 딱 요것만 잘 안 까먹고 있으면 뭐 실은 문제는 뭐 됐나? 따라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뭐 하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얘가 이거다라고 항등식을 세워서 풀어라,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됐지? 위에랑 아래랑 같다 이렇게 식을 준 거라 볼 수 있지. 다른 힌트가 있진 않잖아. 아까처럼 무슨 아까처럼 F-1이 몇이다 뭐 이런 힌트는 없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얘랑 같다라고 식을 세워서 풀라는 얘기겠네. 따라서 요거도 그럼 전개를 조금은 해봅시다. ax제곱 플러스, 자 1차항 계수 미리 다 묶어주자.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1x. 항등식 좌우 비교하려는 거야.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하고 있는 거다. a 더하기 5가 요거 전개해서 정리한 식. 맞지? 이것이 뭐랑 같다? 위에서 문제에서 잡아준 ax제곱 더하기 b와 같다. 여기서 힌트 나오네. 1차항이 없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0이란 얘기겠네. 여기에서 a 값이 나오네. a가 마이너스 1 나오고. 됐냐? a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상수항이 결정나지. 4네. 맞냐? 그럼 여기 b는 4겠네. 이런 식으로 항등식 기술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 하여간 이렇게 3차식 나눴을 때 나머지 잡는 거 잊지 말고 계십시오. 자, 이거도 이렇게. 원래 푸는 방법이 되게 많은 문제, 푸는 방식이 되게 많은 문제야. 근데 이제 뭐 학교에서 예를 들면 뭐 서술형 하면서 이렇게 푸는 방법을 반드시 이렇게 풀어라 라고 고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밑에 보면 알겠지만 조립제법을 이용하래지, 그지? 그러니까 저렇게 푸는 방식이 다양한 문제들은 그 방법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조립제법으로 풀라고 이렇게 해놨네, 그지? 근데 일단은 원래 푸는 방법 3가지를 다 해보도록 할게. 되냐? 보자. 자, 할래. 얘를 이걸로 나눴더니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b가 x 마이너스 1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빵이다. 이거지, 그치? 그리고 해줄 일은 1 넣기까지는 할 수 있어.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마이너스 7 더하기 b가 여기다 등식 하나. 맞냐? 자, 푸는 방법 뭐 기억나? 뭐 기억나? 뭐 이미 하나 조립제법으로 푸는 거는 이미 하나 나왔고. 근데 이거 조립제법도 이제 방법 2가지야. 저거 2차식을 전개해서 2차식 조립제법으로 원샷 때려도 되고, 지금은 나누어 떨어진다라서 x-1의 제곱은 x-1로 2번 나눴다 생각해서 조립제법을 2번 해도 되는 상황이고, 맞아? 그 다음에
항등식처럼 풀어도 되는 상황이고. 왜냐면 얘가 1차식일 거란 말이지. 그치? 항등식처럼 좌우 계수 비교하려면 이런 식으로 함수 표현된 거 구체적으로 잡아줘야 되지. 그래서 여기를 잡아보면 최고 참계수 확인. 그러면 여기도 1x겠네. 이렇게. 대신 이제 계수 비교하려면 얘 같은 경우도 전개해 주는 게 좀 더 낫겠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요래 놓고 뭐 1차항부터 뽑아야겠네. 1차항 계수 마이너스 7. 요 짝에서 1차항 계수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렇게 k 구하고 그 다음에 a 구하고 그 다음에 b 구하고 이렇게 짜맞추기라고도 하더라. 맞냐? 그래서 다 알고 계셔야 돼. 요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요렇게 짜맞추는 방법도 있고 이게. 그 다음은 지금은 나누어 떨어진다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이용해도 되지. 조립제법은 그냥 일단 교과서 과정에 내에서 하는 걸로 한다면 지금은 이제 1로 여러 번 나눌 수 있는 거지. 1, a 더하기 1, a 더하기 1 대신에 여기 좀 여유 있게 써.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면 칸이 좀 필요하지. 간격이 좀 넓어야 되겠지. 그래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얘가 0. 제곱이잖아. 한 번 더 나눠도 나누어 떨어져야 되거든. 따라서 또 1로 해서 1, a 플러스 2, 다음 a 플러스 2, 여기가 2a 마이너스 4. 그래서 얘도 0. 이렇게 해도 되지. 그럼 여기서 a 나오고 여기서 b 나오고. 됐나?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항상 말하지만 조심해야 될 점이 얘가 만약에 나머지가 있는 상태인데 제곱이다. 그러면서 조립제법 두 방 갈기면 안 됩니다. 안 돼. 이걸 만약에 조립제법으로 하려면 이거를 전개해서 우리 배웠던 2차 조립제법으로 한 번에 해야지. 됐냐? 이걸 만약에 조립제법을 하면 어떻게 돼? 나머지가 있잖아 지금.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1, a 플러스 1,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6, a 마이너스 6 하고 여기를 a 플러스 b 마이너스 6 했을 때 얘가 0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금은. 두 번 나눠야지. 지금 한 번밖에 안 나눴잖아. 맞아? 나눌 수가 없는 상태야. 그럼 선생님 그럼 여길 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 내가 그래서 몇 번을 강조했는데 조립제법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라고. 이래놓고 요거 3 한다고? 그럼 이제 틀리면 돼. 틀리지? 왜 안 될까? 조립제법을 해보면 알지. 저 아까 전에 여기 첫 번째 조립제법 한 거. 여기만. 요거만 조립제법 결과 써봐. 얘가 지금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b를 x 마이너스 1로 나눴고 그랬더니 몫이 지금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x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 남은 거고 그 다음 뒤에 뭐가 더 남아있는 상태거든. 맞지? 그리고 나서 밑에 추가로 조립제법 다시 했잖아. 여기에서 하얀색으로 하자. 요 부분은 뭐 조립제법 한 거야? 여기 요거 다시 나눈 거지. 그럼 이 식을 쫙 써보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1에 쫙 열고 요 안에서 저 하얀 거를 다시 한번 나눈 거지. x 마이너스 1로. 그랬을 때 지금 몫이 x 플러스 a 더하기 2가 남은 거고 그 다음 여기에선 또 나머지가 이렇게 남은 거고. 그냥 조립제법을 식으로 쫙 이런 게 만약에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때는 조립제법을 정의대로 쫙 해보고 가. 그래 놓고 지금 아까 저거 3 한다는 게 얘 3 이런다는 소리야. 맞아 이게? 봐라 이게 맞아? 얘가 3이야? 저 3이 이게 3이야? 응? 이 3이 이거 맞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알겠냐? 방금은 선생님 왜 됐는데요? 나누어 떨어진다 했기 때문에 1차로 조립제법 했을 때 여기가 없는 상태고. 됐어? 그 다음 다시 두 번째 조립했을 때 이 상태면 요거도 0이란 상태니까 지금은 여기 0인 거는 해도 되지. 됐어? 얘가 살아있으면 이렇게 분배했을 때 뭐가 더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일 때는 이런 행위가 가능하지. 그런데 나머지가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거 여기 제곱 붙어 있다고 조립제법 두 방 갈기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되냐? 왜 안 되는지 알겠지? 형식이 아예 달라.
하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차라리 한 번에 2차 조립제법 하던가 진짜로 나누던가 둘 중 하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1차로 이렇게 두 방 갈겨서 얘도 0, 얘도 0 해도 됩니다. 됐냐? 2차로 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나눗셈을 이렇게 해야지. 2차식으로 한 번에 조립제법을 하려면 여기를 전개하고 해야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qx 요래 놓고, 물론 쉬운데 이렇게 나눠 떨어지는 경우는 굳이 2차식으로 해야 되나 싶은데, 물론 2차 조립제법도 거의 뭐 1차급으로 능숙하면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자, 1, 2, 마이너스 1, a 플러스 2, 2a 플러스 4,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2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그래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요 1차항 개수도 0, 상수항도 0 그러면 되죠. 되냐? 근데 굳이? 아이고 뭐 알아서들 해. 2차 조립제법은 내가 다 선택을 했지. 자기 기술로 만들려면 철저하게 완벽하게 만드시고, 그냥 안 하고 나눌 거면 나누시고. 지금은 조립제법 1로 2번 하는 게 더 낫고. 되냐? 좋아, 넘어가자. 인수분해 가자. 인수분해에서 어차피 또 자네들의 곱셈 공식을 또 그장창 쓰게 되니까 곱셈 공식 연습 잘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곱셈 공식도 곱셈 공식이고, 이런 거 인수분해도 잘 봐주셔야 돼. 바로 가봅시다. 공통부분 잘 보라고. 커플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짝 잘 지어주라고. 야, 이런 건 바로 보이지? 요렇게 두 개로 분류해주면 되지? 맞아? 왜? 요 노란 게 곱셈 공식으로 써보면 a-b가 들어있기 때문에 공통 인수를 만들 수가 있지. 파란색이랑 같이. 맞지? 더하기 쪽에 a-b가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 a-b라는 공통 인수를 잘 발굴했으면 그것으로 잘 묶어주시고, 그럼 그 다음 안에서 남는 거는 그대로, 남은 거 그대로 잘 써라. 요거 남아있을 거고, 그 다음 중간에 연산 기호는 플러스인 거 확인. 여기는 파란색 A, B가 이런 식으로 남아있겠네. 됐냐? 그리고 요 안에 거 계산하면 AB니까 2AB지, 맞아? 이러면 완전 제곱식인 것까지도 뭐 바로 써도 되지? 이렇게 하면 끝이네. 됐지? 그 다음 여기 6제곱 빼기 6제곱 이런 거 한 번에 되나? 한 번만 하면 되는구나. 얘는 연속은 아니네. 하여간 합차 공식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고, 이거 다 곱셈 공식이니까 뭐 이제 곱셈 공식 아직도 이렇게 바로바로 안 나오면 그냥 이번 시험은 포기한 걸로 생각하겠어. 아니면 이제 기도메 타거나 내가 외운 곱셈 공식만 시험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메 타 가는 거야? 되냐? 자, 이런 거는 이제 커플을 잘 맺어야지. 항이 지금 1번, 2번, 4개 있지. 어떻게 짝 지어줘야지 공통인수가 나올까? 1, 3, a제곱 b, 마이너스 ab 제곱. 그 다음 2, 3 끄면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맞는 듯? 노란색은 그럼 ab를 묶어주면 a-b가 생기고, 파란색은 합차 공식에 의해서 a-b가 생기니까 요거 묶어주면 되는 거 맞네. 정답. 자, 그냥 색깔 이제 하나로 바로 이렇게 써도 되지. 됐냐? 항상 커플을 잘 맺어줘야 돼. 자, 그 다음 4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 요거 또 한번 커플 맺어볼래? 2번, 3번, 4번이라고 칩시다. 선생님, 저희 학교는 교과서에서 그냥 숫자만 바꿔서 낸대요.
나 지금 요 숫자만 바꿔서 냈는데. 아니지, 숫자도 안 바꿨어. 순서만 바꿨어. 바로 못 알아보는 거 봐라. 아닌가? 쟤도 못 알아보나? 알아봐, 이제? 나 지금 이 문제 얘만 좀 저기다 갖다 놨는데? 아, 잠깐만. 타임. 얘도 안 보여, 지금? 그럼 좀 내 예상과 다른데? 얘도 안 보여. 그럼 당연히 이것도 안 보이겠지. 이런, 씨. 이건 3개씩, 3개 하나 묶어야지. 쟤도 안 보여? 그럼 당연히 아래도 안 보이지. 세상에. 됐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A 플러스 1 빼기 B. 그리고 이런 거 합차공식 할 때 막 제곱이 누가 제곱이 돼 있는지 이런 대상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예 표기를 합차공식 쓰기 전에 이렇게 해버리고 하는 걸 추천하도록 하지. 내가 쓸데없이 괄호 치지 말라 그러지만 지금은 쓸데 있어. 만약에 저런 거 제곱할 때 막 제곱된 주체가 뭔지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예 요 B 같은 것도 그냥 저렇게 짜버리고 해. 됐어? 계산 실수하지 말라고. 노란 거 더하기 파란 거, 노란 거 빼기 파란 거 한 거야. 됐냐? 가보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도 바로 자신 있게 계산 안 틀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헷갈리거나 잠깐 계산 틀릴 것 같으면 그렇게 시간 투자를 많이 그러니까 시험 시간에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면서 시간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 하나 더 쓰는 건데 뭐. 맞아? 이렇게 잘 보고 계산 틀리지 않도록 합차공식. 자, 더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 노란 거에서 파란 거를 빼면 마이너스 6이네. 됐냐?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인수분해 되는 건 될 때까지. 더 이상 안 되는 순간까지 잘 하시고. 자, 아닌 거 보자. 요거 있고, 그지? x 더하기 3 있고, x 마이너스 2 있고, x 더하기 2 있고, x 빼기 1 있으니까 요게 정답이네. 됐냐? 됐지? 그리고 인수는 요것도 인수가 맞아. 그러니까 막 지금 보면 4개로 분리됐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2개 곱한 것도 인수고, 얘네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곱한 애들도 다 인수야. 알지? 됐지? 다음, 얘도 본인이 만약에 내가 이거를 갖다가 합차 공식을 쓰는데 눈알이 돌 것 같으면 이렇게 보기 좋게, 물론 너네가 색깔까지 쓰지는 못하겠지만 시험 때 그래도 좀 알아보기 좋게 이런 식으로 잘 정리하셔서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하시고. 됐냐? 그래서 얘도 이제 열어놓고 한번 합차 공식을 좀 진행을 해본다면,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더하기 2ab. 다시 a제곱 플러스, 자, 색깔은 일부러 좀 이렇게 다시 좀 수정을 했어.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다음에 내부에서 더 돼? 더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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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거 돼? 안 돼? 안 되면 그대로 냅둬야 되고, 되면 더 해야 되는데, 돼? 안 돼? 돼? 돼. 방금 보여줬듯이 하나, 둘, 셋이 뭉쳐야지. 그치? 이렇게 셋이 한데 놔둬야 완전 제곱식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즉, A 더하기 B 전체 제곱에 C의 전체 제곱이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까지 더 되는 거지. 저 노란 것만 따로 쓰면. 됐냐? 파란 부분도 마찬가지로 얘랑 붙여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에 빼기 c제곱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추가로 더 됩니다. 합차공식에 의해서. 따라서 밑에 보기를 보시면 이런 모양들이 그래서 보기에 나와 있지. 맞아? 없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되냐? 자, 1번부터 얘는 뭐 정직하게 이렇게 그냥 두 개씩 묶으면 바로 공통 부분 생기는 거 보이죠? 보이죠? y로 묶으면 x 더하기 y. 그 다음 뒤에 거는 마이너스 z로 묶으면 x 더하기 y 하면서 눈으로 슬쩍 다시 분배해서 검산도 좀 빠르게 하고. 그러면 x 더하기 y 공통 부분에 남은 게 y 마이너스 z니까 1번은 문제 없네. 2번은 뭐야? 보여? 2번 보여? 보여? 1번, 2번, 3번, 4번 어떻게 묶어야 돼? 보여?
2, 3, 4? 1하고 2, 3, 4? 얘들아, 자리만 바뀌었어. 참, 진짜, 하여간. 진짜, 내가 진짜, 자리만 너네 학교에서 숫자만 바꿔서 낸다고 했을 때 그 말 절대 믿지 마, 너네는. 자리만 바뀌었더니 바로 또 못 알아보는 거 봐라. 아주 그냥, 그냥 진짜, 응? 아까 합차 공식 쓰는 거 자리만 바꿨더니 부호가 바뀌었더니 바로 또 누구세요 하는 거 봐라. 그지? 됐어. 따라서 C제곱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전체 제곱으로 합차 공식을 써줘야 되지. 즉 C제곱에 이렇게니까 자 여기다 좀 써보자. 특히 이렇게 뒷자리에 두 자리일 때 조심해라. 이게 더하기일 때와 상관없지. 이것이 니네들 많이 실수하는 거 아니야? 여기 뭐라고 써야 돼? 빼기 해놓고 A-B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보니까 맞네. 됐냐? 자, 그럼 3번은 얘는 뭐 1, 2, 3, 4 해도 되네. 얘는 뭐 1, 2, 3, 4도 되고 1, 4, 2, 3도 되고 다 되네. 뭐 할까? 1, 2, 3, 4 할까? 요거 묶으면 A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뒤에 거는 마이너스 C, 플러스 C로 해야겠구나. 플러스 C로 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러면 이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도 합차 공식 바로 써주면서 뭐 요 정도면 바로 쫙쫙 진행합시다. 됐지? 문제 없네. 그 다음 저 4번 같은 것도 잘 봐야 돼. 요게 이제 그 제곱 그거잖아. 그치? 맞냐? 그러니까 이게 시험 때 이런 애들 있어. 이런 문제 있으면 그러니까 문제 의도야 당연히 인수분해 하는 걸로 보라고 했지만 이제 시험 때는 거꾸로 난 전개가 더 편해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 물론 시험 때야 뭐가 됐든 맞추면 되니까 하시고 편한 대로. 지금은 얘를 바꾸는 걸로 연습해 봅시다. 그냥 여기 이 제곱 공식, 요 세제곱 공식이잖아. 맞아? 저 세제곱 공식은 자네들이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거꾸로 갈 때 그러니까 이렇게 써있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제곱이라서 이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호를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 이런 식의 전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거에 뭐 B까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다 다르지. 맞아? 만약에 정말로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A, B, C가 다 양수로 세팅되어 있다면 여기야 자네들이 원래 알던 모양으로 이거일 건데 만약에 알고 봤던 이거다.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는 이거나 똑같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올 거라고. 맞아? 그치? 그래서 제곱 공식은 부호를 조심해 줘야 돼. 이게 만약에 그게 그거 아닌가 잘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은 직접 지금 혹은 이따가 연습장을 꺼내서 이런 애들 다 한 번씩 부호 바꿔가지고 전개해봐라. 똑같나 다른가? 이런 거 다 전개해봐라. 같은가 틀린가? 되냐? 그지? 얘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인데 얘는 직접 전개해보면 A제곱이니까 여긴 똑같은데 전개해보면 여기 달라. 얘는 이렇게 나오겠네. 맞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를 거꾸로 얘를 다시 아까처럼 만들어야 될 때 여기만 보고 선생님 그냥 무조건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아닌가요? 아니야. 여기 뒷부분을 보고 부호를 잘 생각을 해야 돼. 됐어? 따라서 저 위에 4번도 요게 지금 아마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이렇게 된 거죠. 4y 같은 경우도 각별히 조심해. 이렇게 전체 제곱이지. 이렇게 제곱인데 지금 여기가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이것을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여기 뒷부분을 보고 x랑 y랑 붙었더니 플러스야. y랑 z랑 붙었더니 마이너스야. z랑 x랑 붙었더니 마이너스야. 자, 부호 결정해. 뿔뿔뿔뿔마뿔 마마마 맘뿔 결정해봐. 보면서 xy 곱했더니 플러스 yz 곱했더니 마이너스 zx 곱했더니 마이너스야. 결정해. 뭐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라고
확인해 볼까? 얘는 그러니까 부호만 보자. 부호만.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맞고,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맞고,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맞네. 됐냐? 됐지? 물론 이건 답이 두 개,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것도 돼. 생각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결론은 답은 똑같은데 방법은 두 가지야. 이것도 돼. 맞지? 2 곱하면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됐냐? 둘 중 하나를 딱 소환해서.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라고 친다면 뒤에 붙어있는 이게 부호가 말이가 되지. 그럼 따라서 얘는 이제 저기 보면서 x 플러스 2y 마이너스 제세 전체 제곱이겠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제세 전체 제곱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아래 거는? 아래 것도 한번 따져보면 부호가 딱 이렇게 일치할 거거든? 그러면 아래 거는 이렇게 쓰여질 거야. 근데 이거나 아래 거나 다 똑같은 식인 거 보이냐? 그렇지? 이거나 똑같은 거 맞지? 돼? 돼? 제곱이라 그렇지, 제곱이라. 그지? 제곱이라. 응? 5제곱이나 마이너스 5제곱이나 같은 결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예를 들어 4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런 거 있을 때 부호 동시에 그러니까 바꾸려면 다 함께 바꿔야 돼. 이런 식으로 막 바꿔서 쓰기도 하잖아, 이렇게. 맞아? 그래서 우리 나중에 뭐 이참수나 완전 제곱식 할 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괜히 그냥 보기 불편하니까 야, 이렇게 쓱 바꾸자,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맞아? 제곱이라 가능한 거지. 바꾸려면 대신 다 바꿔야 돼. 이걸 갖다가 부호 바꿔도 되지 않나? 그러면서 이렇게 바꾸는 사람 있어. 나중에 하면 안 돼. 이건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서 얘도 지금 이렇게 하나 아니면 다 부호를 바꾼 거나 같은 거야. 됐지? 즉 네가 만약에 이걸로 생각해서 해가지고 답이 이렇게 나왔는데 보기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 하고 찾아야 돼. 보기에 이게 없고 이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하여간 그래서 일단 4번은 지금 4번 저거 봐봐. 다르네. 맞아 틀려 저거. 부호를 바꿔도 둘 다 아니지. 4번이 틀렸네. 됐냐? 자, 그 다음 요 5번 세제곱 공식도 자네들, 그러니까 얘도 이게 아니라 얘도 이게 아니라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좀 자네들이 맛이 좀 살지. 막 이렇게 순서 당연히 뒤죽박죽 돼 있어야 이제 자네들이 좀 헷갈리기도 하고 저게 공식인가 아닌가 이러면서. 맞아? 저거 어떻게 할까요? 물론 이런 게 세제곱 공식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때로는 이렇게 그냥 묶어버려가지고 해도 될 때가 있거든. 대신 자네가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저거 곱셈 공식이네 이러면서. 그리고 요게 바뀌니까 3x-1로 부호 바꾸면 3x-1 공통분 묶어내면 9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냥 공식 없이 그냥 인수분해 공식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찾는 것도 당연히 방법 중에 하나야. 됐냐? 그리고 공식 자체로도 얘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저 세제곱 공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기억하라 그랬잖아. 자, 이것도 다시 한번 할게. 이제 더 이상 안 해. 얘 공식을 여러 가지로 사용할 때 그러니까 순열 조합을 했으니까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 항상 내가 말했지만 공 뽑는 것처럼 생각하라 그랬지. 규칙은 이거야. A 노란 공 3번, 아니면 노란 공 2개에 파란 공 하나, 노란 공 하나에 파란 공 2개, 그 다음에 파란 공 3개. 저걸 전개한다는 얘기는 이런 식인 거고. 그런데 이제 이걸 약간 공 뽑기로 비유해서 A 노란 공 2개, 파란 공 하나 뽑는 경우는 저게 이제 세제곱의 뜻이 이거니까 여기서 A에 여기서 B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 A에 여기가 B, 여기가 A일 수도 있고, 즉 나열하는 방법으로 내가 공 나열하는 걸로 비유하잖아. 그지? 저 A제곱 B라는 항은 3개가 나올 거라고. 맞아? 그걸 공 뽑기처럼 생각해서 야, 노란 공 2개랑 파란 공 하나 뽑았으면 얘는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3가지라서 앞에 3이 붙는다. 그런 식으로 좀 공식 배울 때 기억해 주라고 했지. 요거는 뭐 한 가지고. 됐냐?
됐어? 그래서 자네들이 이런 거 전개할 때도 헷갈리지 않고 잘 막 이런 거 마이너스 2a 플러스 뭐 3b 막 이런 거 세제곱 전개할 때도 헷갈리지 말고 위에 기본 틀을 생각하면서 잘 하라고. 괄호를 이럴 땐 적극적으로 잘 써. 그러니까 이건 일단 노란 공이 3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노란 공 2개에 글씨가 왜 이래? 노란 공 2개에 파란 공 하나 이럴 수도 있고, 다시 노란 공 하나에 파란 공 2개 아니면 파란 공 3개 이렇게 틀 잡으면서, 근데 이거는 노랑 파란이라 나열하는 가지수가 3가지. 얘도 노란색, 파란색, 파란색이라 나 이런 식으로 공식 완벽하게 잘 쓰라고 그랬지. 그지? 그럼 얘는 전개해서 마지막 계산까지 신중하게 잘 틀리지 말고, 이건 뭐야? 마이너스인데 제곱이라 플러스 4, 3, 12 곱하기 3, 36a 제곱 b.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얘가 이제 한 번 있으니까 이번엔 부호가 마이너스겠지? 요게 이제 제곱이라 9, 27, 54, 마이너스 54의 ab 제곱. 그 다음 마지막 항은 27, b 세제곱. 이런 식으로 잘 전개하라 그랬어. 되냐? 그 다음 방금처럼 이렇게 아까처럼 그냥 인수분해 기술로 밀어붙여가지고 진짜 인수분해 기술로 밀어붙여서 그냥 꾸역꾸역 인수분해를 해도 되고, 공식을 쓰고 싶다면 만약에 얘를 가지고 이 공식의 냄새를 맡아가지고 이걸 쓰고 싶으면, 내가 그래서 팁을 준 게 뭐냐면은, 이걸 만약 공식으로 찾고 싶으면 제일 먼저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을 제일 먼저 찾으라 그랬어. 양 끝에 먼저 찾으라 그랬잖아. 즉 여기에 막 나열되어 있는 저 4개의 항 중에 3번 세제곱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게 누구랑 누군지부터 보라고. 그지? 9x제곱, 9x나 마이너스 27x제곱은 아니잖아. 그지? 똑같은 거 3번 곱하는 요 양 끝자리에 올 자격이 되는 애가 얘랑 얘거든. 순서가 아무리 바뀌어 있어도 이런 거 잘 알아봐야지. 여기에 해당되겠구나. 네가 여기구나. 맞아? 그지? 그래서 이게 누구 제곱인지도 확인하고, 이거 세제곱이구나. 그럼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이지만 이거 세제곱이구나. 맞아? 그리고 이제 맞춰 나가는 거지. 그러면 분명 제가 이 공식이 맞다면 요거에 해당하는 애가 있어야 될 것이고. 맞지? 계산하면 9, 3, 27, 마이너스 27x제곱. 맞아? 있거든. 확인. 그 다음 그럼 이제 노란 거 하나에 파란 거 2개에 그 다음에 다시 3 붙은 요거 있어야 될 거고, 요게 지금 9x거든. 맞아? 저기 있네. 됐냐? 이렇게 확인해서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다 그래서 얘는 결국 3x와 마이너스 1 세제곱 공식 전개한 거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보시면 된다고. 됐냐? 그게 아니면 아까처럼 그냥 인수분해를 억지로 해버리든가. 됐냐? 자, 얘는 뭐 하는 거야? 치환하는 거지. 100을,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항등식 소환할 때처럼 그 막 x로 된 항등식을 소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치환하는 게 맞아. 100을 그냥 x로 두는 거지. 그지? 그리고 여기 있지 않나?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괄호를 구별을 못 해가지고 아래 게 지금 이렇게 써 있으면 이렇게가 하나의 항이고 요렇게니까 당연히 99는 x 빼기 1에 x에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잖아. 맞아? 왜 밑에를 이렇게 쓰는 애들이 내가 한 3명인가 봤어. 뭐야 도대체? 이게 저거야? 아니야. 괄호 구별 좀 잘해. 됐냐? 이렇게 되려면 저게 이제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겠네. 99 곱하기 괄호 열고 100 빼기 1 이렇게 써 있었으면 이러면 이거지. 근데 왜 얘를 갖다가 도대체 얘를 이렇게 쓰는 건, 아니 도대체 이 괄호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잡혀 있는 거야? 됐냐? 자, 어쨌든 따라서 얘는 이렇게 될 것이고, 아래 건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위에 거는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통째로 약분되고 요거 하나 남네. 정답은 101. 됐냐? 그 다음 이런 거는 문자를 2개 넣어야 될 거 아니야. 48을 x, 23을 y로 둘 건데 70일 처리를 어떻게 할지만 70일 처리 어떻게 해야 돼? 그냥 71로 놔야 돼? 아니지. 보통 이렇게 문자 2개 가지고 했으면 이런 숫자들은 얘네 둘을 뭐 더해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해봐. 지금은 더하면 71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고치란 얘기지. 되냐? 이래야 여기 위에 거 인수분해 했을 때 곱셈 공식 인수분해 버전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했을 때 요 부분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아래 거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xy 플러스 y제곱이지. 이렇게 약분이 될 거라고. 됐죠? 자, 아까 말하려다가 끊긴 거. 아니 이거 좀 따가 바꿀 때 괄호 이렇게 치기만 해봐. 얘가 이렇게 나와 있냐? 아니지. 그치? 즉, 이 부분은 좀 이따가 2025를 x로 두면 x제곱, 5x, 5제곱 이렇게 잘 고쳐야 돼. 됐냐? 그 다음 지금 보려는 건 요 괄호 2번인데 자, 일단 괄호 2번은 무엇을 x로 두는 게 제일 효율적일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20을 놓게 되면 8차식까지 올라가. 근데 보면 다 짝수 제곱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20제곱을 x로 두는 게 낫지. 그러면 24제곱은 x의 제곱이라고 바꿨으면 되고 20의 8제곱은 x의 몇 제곱? 4제곱이라고 바꾸면 되니까. 그치? 됐지? 따라서 앞에 건 괜찮을 거야. 앞에 거는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합차 공식 적용시키면 딱 인수분해 잘 되지? 근데 뒤에 있는 것 중에 특히 아래 거야 뭐 이거라 치고 위에 이거 기억해? 이거 특수한 인수분해잖아. 기억남? 요 위에 거 특수한 인수분해잖아. 기억남? 위에 거 특수한 인수분해잖아. 이런 거 얘랑 이런 스타일과 구분하라 그랬지. 예를 들어 이건 되냐? 딱 이렇게 스타일이 크게 2가지지. 그지? 위에 거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원래 풀 버전은 이거지. 얘네 둘 다 전부 짝수 차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곱을 치환하는 복 2차식. 맞아? 그런데 위에 거는 이렇게 치환했을 경우에 2차식으로 바뀌었을 때 정상적인 인수분해가 되는 아이라서 그냥 이렇게 인수분해하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끝이지. 물론 이제 지금쯤 됐으면 굳이 이런 게 뻔한 건 치환하지 않고도 바로 그냥 마음속으로만 치환해서 바로 쓸 수 있어야 되고. 맞지? 근데 이제 아래 거는 치환했을 때 2차식으로 바꿨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해주는 거야? 완전 제곱식으로 상수항 9를 보면서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거지. 맞지? 즉 이것도 이제 지금은 치환 없이 해야지. 치환 없이 아까 같은 스타일인 걸 생각하면서 완전 제곱식을 어떻게든 지금 이제 가운데 2차항이지. 얘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수정해줘야 되지. 같은 식 맞잖아. 그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아까 앞에도 잠깐 나왔던 완전 제곱식의 합차 공식으로 처리가 가능한 게 이 스타일. 됐냐? 이것도 미리 이렇게 한 번에 내림차순 해가지고 합차 공식 쓴 뒤에 내림차순에서 쓸 수 있어야 될 거고. 맞아? 그치? 이거지. 까먹어가지고 또 뭐 올라오면은 곤란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여기에 있는, 여기 위에 놈은 그럼 어떻게 바꾸면 돼? 여기 상수항이 1이잖아? 플러스 2나 마이너스 2여야 될 건데, 플러스 2여야 하지, 지금은. 그래야 뒤쪽에 빼기 x제곱 이렇게 붙일 수 있으니까. 됐냐? 따라서 얘가 x제곱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에 x의 제곱으로 합차 공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지. 뭐 일단 그냥 한번 써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것도 실은 아까 전에 바로 쓴 거고. 됐냐?
자, 넘어갑니다잉. 자, 77쪽. 그러니까 실은 이제 여기 복잡한 인수분해 여기부터고, 원래 이제 처음 배울 때는 이거도 이제 뒤에를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77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처음 하는 건 아니니 순서대로 다시 가자. 기억나? 77쪽 내가 방학 때 그렇게 프리노트에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따로 책 보고 연습해라 라고 했던 게 딱 77쪽하고 84쪽이랑 두 개 있었는데, 너네들이 그때 이악 물고 끝까지 안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 그 중에 77쪽 여기 다시 돌아왔어. 됐냐? 이거 뭐 하는 거야?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하려고 백날 시도해봤자 안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이름이 말 그대로 대칭식이잖아. 맞아? 그 대칭식인 걸 보는 방법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측, 우측 사이드에 얘네들의 개수가 완벽히 똑같지 않아도 돼. 절대값이 같으면 돼. 됐냐? 이게 이제 대칭 형태. 맞아? 됐어? 그런데 대칭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뭐 가끔씩 개수의 합이 0인 경우가 있을 때가 있어. 그러면 이제 조립제법 해야지. 1로 되잖아. 그지? 됐냐? 그 다음 지금 이런 경우에는 또 뭐 해줘? 다른 방식을 써야 되지. 그래서 정석대로 푸는 걸 보여줄 거고, 이제는 시험이 코앞이니 시험용 빨리 푸는 기술까지 두 가지를 다 보여줄 건데, 그 빨리 푸는 걸 하려면 정석으로 푸는 과정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정확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다 잘 듣도록 해라. 일단 당연히 정석부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약간 1단원의 요 문제 업그레이드 버전? 업그레이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사용된다 볼 수 있어. 앞에 1단원에서 이런 문제 풀어봤지. 이런 거 하나 준 다음에 막 이런 거 계산해라. 기억남? 그지? 1단원에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푸는 거였어? 이게 지수 같은 애들끼리 짝 지어가지고 곱셈공식 만드는 거잖아. 맞아? 얘도 약간 그런 식의 풀이 방향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대칭식 인수분해 하실 때는 제일 먼저 할 일이 일단 x제곱을 한번 강제로 묶어줘. 분수가 생겨도 상관없으니 x제곱을 한번 싹 다 빼주라.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 x밖에 없는데 x제곱을 빼내려면 분수를 쓸 수밖에 없지. x분의 3. 1은 이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면 전개를 해보면 이해할 수 있어. 다시 전개해보면 위에 거 나오는 거 확인되지? 이래야 이렇게 했을 때 x 하나 약분되고 3x, 이렇게 했을 때 1 나오잖아. 맞지? 됐냐? 첫 번째 작업이 이거. 그 다음 두 번째 작업이 이제 여기에서 여기 노란색 빼놓은 x제곱은 그냥 가만히 놔두십시오. 이제 여기 안에서 중요한 일을 해야 돼. 근데 하는 일은 1단원처럼 지수가 같은 애들끼리 짝을 지어주는 게 할 일이지. 지수가 같은 애들끼리 이렇게 커플 잘 맺어주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그 다음 하는 일이 뭐야? 치환을 하잖아. 잘 봐. 여기서부터 잘 봐. 치환을 뭘 치환해야 되는지에 따라 좀 이따가 말할 빨리 푸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결정이 지금 여기 치환한 형태에서 결정이 납니다. 지금 얘가 이걸 치환해야 되지. 얘는 맞지? 이걸 치환해 줘야 되지. 뭘 치환했는지를 잘 보시라고. 얘를 치환한 거야. 얘를. 이거를 잘 기억해. 좀 이따가 여기에 변화를 줄 거야. 얘를 치환할 거고, 얘만 치환하면 실은 얘는 또 새로운 문자로 치환 안 해도 되지. 왜냐? 제곱 더하기 제곱은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t로 표현이 충분히 가능하지. 얘가 이거기 때문에 얘는 저렇게 치환하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2라고 바꾸면 돼. 그치? 따라서 이제 얘네를 전부 다 바꿔주는 거지. 즉 얘 선생님 치환했으니까 얘도 t로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니, 가만히 놔둬. 얘 역할은 마지막에 따로 있어. 가만히 놔두고 여기나 잘 조작하자. 자, 요게 t제곱 마이너스 2고, 여기는 더하기 3t고, 여기는 마이너스 2니까 이것을 한 번에 계산을 좀 해주면 플러스 3t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됐냐? 따라서 얘는 이제 요 안에서 t로 인수분해가 되지. x제곱은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냥 괄호 칠게.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네. 따라서 t 플러스 4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확인. 됐냐?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원래대로 돌려놓을 거 아니야. 이제 t를 원래대로 돌려놔.
t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자, 일단 얘도 계속 가만히 놔도, t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x 더하기 x분의 1에 더하기 4. 그 다음 여기는 x 더하기 x분의 1에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됐냐? 이 상태에서 이 노란색을 이제 하나씩, 야, 이게 지금 다 곱하기다. 아니, 이것들이 진짜, 응? 야, 이렇게 곱하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분배하는 인간들은 도대체 뭐야? 이게 돼? 이거 맞아? 아니지. 곱하기면 그냥 만약에 A랑 C랑 붙일 거면 둘만 붙여야 되고, 얘네 둘이 붙이고 싶으면 얘네 둘만 붙여야 되지, 그치? 따라서 지금 여기서 할 일이 밖에 x제곱이 있단 말이지. 이 x제곱의 뜻은 x가 연달아 두 개가 곱해져 있다는 소리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요 곱하기 x를 하나씩 안쪽에 넣어줄 거라고. 하나씩 넣어줄 거라고. 됐냐?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넣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다 곱하기인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됐냐? 이렇게 넣지 마. 알았어. 써줄게. 아 진짜. 아이 진짜. 이렇게 하나씩만 붙이라고. 이게 지금 다 곱하기잖아. 다 곱하기로 붙어있는데 도대체 이거 왜 분배 법칙. 그러니까 x제곱 막 이렇게 넣어봐. 아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해야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얘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지. 그지? 따라서 들어가면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4x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지. 됐냐? 알아들었지? 이상한 짓 하지 마, 좀. 대체 사칙 연산에 대한 초등학교 때 사칙 연산이란 분배 법칙을 어떻게 배운 거야?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이제 하나씩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지. 해서 이거를 다시 이쁘게 내림차순 정리해서 써보면 요렇게 결론이 나는 거 확인되지. 정석 방법은 이렇게 푸는 거고. 됐냐? 그런데 이걸 이제 좀 이따가 빨리 푸는 방법을 이제 할 건데, 그래도 발동 조건은 있어. 일단 첫 번째 대칭식이어야 하고, 그 다음 최고차항에서 이쁘게 1인 상태에서 쓰는 거야. 됐냐?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보면 알겠지만 결국 저런 애들 대칭식 인수분해하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 그런데 딱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 그랬잖아. 자, 잘 봐. 내가 지금부터 여기에 변화를 좀 줄 건데 여기를 잠깐만 마이너스로 좀 바꿔볼게. 저 앞에를 마이너스로 바꿔볼게.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 그럼 이제 추적해보자. 어디가 바뀌나 지금부터 잘 따라와봐.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꿨다잉. 그럼 이제 어디가 바뀌나 잘 봐. 여기 바뀌지? 맞지? 잘 따라와 이제. 이러면 여기만 바뀌지? 맞지? 그러면 이제 여기 치환을 누굴 치환해야 돼? 빼기를 치환. 이게 중요한 거야. 빼기를 치환해야 돼. 빼기를. 됐냐? 얘는 문제 없어. 원래 제곱 더하기 제곱 공식이 버전이 두 개잖아. 얘는 원래 빼기 버전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되고. 됐냐? 그래서 중간에 쫙 계산하고, 중간 과정은 지금 여기는 별로 안 필요해. 여기 와서 보자. 여기에서 원래대로 돌려놓을 때 여기가 빼기일 거야. 맞지? 맞지? 변화하는 지점을 잘 봐. 마지막 순간에 원래대로 t를 돌려놓을 때 여기가 이렇게 빼기가 되겠지. 맞냐? 그치? 중간 과정은 안 필요. 아마 이게 과정 다르겠지만 부호만 잘 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면 이 자리가 마이너스가 될 거야. 부호만 봐. 부호만 따라와. 됐냐? 그래서 여기 마지막 순간에 오면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여긴 다를 거야. 사람 이게 아닐 건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상수항 때문에 보고 있는 거야. 됐냐? 다시. 결국 중요한 건 이 대칭식을 빨리 푸는 그 방법을 쓸 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 두 가지를 결정하는 게 치환이 뭐가 되냐에 따라 달라. 아까처럼 x 더하기 x분의 1을 치환하면 최종 결론의 상수항이 아까 전에 여기 더하기 1이었잖아. 그지? 그런데
이렇게 뺄셈을 치환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자리가 빼기 1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어. 됐지? 당연히 지금 여기 중간 과정은 내가 날려버렸기 때문에 여기 숫자는 뭐 다를 수 있는데, 다를 건데, 나 여기 상수항 때문에 설명한 거야. 됐냐? 그래서 결론. 얘를 빨리 푸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대칭식인 거 확인, 최고 참계수 1인 거 확인.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얘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여기가 더하기겠지. 지금은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자. 원래 이렇게 더하기였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었지. 자, 다시 돌아와서 대칭식이고 최고 참계수가 1인 게 확정이면 얘 인수분해하면 무조건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지. 무조건 이렇게 생길 거야. 그냥 먼저 이렇게 형태를 미지수로 잡아놓고 항등식 풀듯이 계수 비교를 할 거야. 그게 더 빨라. 그리고 계수 비교는 보통 이렇게 두 개 보면 돼요. 얘 봐도 되는데 얘 본 거나 얘 본 거나 어차피 똑같이 나올 거라. 자, 3차 항 추적해봐. 3차 항이 여기서 하나, 이렇게 하나 나오지. 맞아? 따라서 3차 항 계수가 x제곱 계수가 지금 전개해 보면 a 더하기 b인 거 확인할 수 있고, 저 위에 결과를 보면 3차 항 계수가 3. 맞냐? 2차 항 추적해 볼까? 2차 항 계수는 어떻게 나올까? 2차 항 계수는 x제곱 계수는 지금 위에서 추적해 보면 요렇게 하나 x제곱, 1x제곱, 여기 1x제곱, 여기 abx제곱 이렇게 나와. 맞아? 따라서 2차 항 계수는 이렇게 나오고 2차 항 계수가 마이너스 2지. 따라서 여기 식을 조작해 보면은 이렇게 결론. 되냐? 따라서 여기에서 이 두 개 가지고 a값, b값만 구하면 되지. 물론 단순하게 연립방정식 풀듯이 한 문자로 정리하고 집어넣어서 풀어도 돼.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우리 그 연립방정식 때 했던 그런 기술도 쓰면 좋을 텐데, 이게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맞아? 그럼 1차 항계, 최고 차항계수가 1이고 두근의 합이 3, 두근의 합이 3,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4인 2차 방정식 하나를 이렇게 딱 소환해서 푸는 방법이 있었지. 이러면 x값이 마이너스 1 또는 4. 그래서 아마 연립방정식에선 이게 누가 A고 누가 B인지는 결정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답을 두 개를 썼을 거야. 이거 또는 이거라고. 그런데 지금은 딱히 이거든, 아니.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4던,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던 지금은 별로 상관없지. 됐냐? 따라서 실은 이렇게 x까지 여기까지 딱 구한 다음에 바로 a와 b가 마이너스 1과 4구나 그러면서 a에 마이너스 1, b에 플러스 4 채워놓으면 훨씬 빠르게 결론이 나온다. 됐냐? 이게 이제 실전용 방법이라 볼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여기 두 번째 스타일을 보면 이게 이제 그 말 그대로 두 번째 스타일인데, 봐봐. 그러니까 뭐 외우기도 해. 그냥 단순히 암기를 하기도 해. 여기랑 부호가 똑같으면 뒤에 상수항이 플러스 1. 지금처럼 여기랑 부호가 다르면 마일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이왕이면 이런 것도 좀 외우지는 말고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봐. 얘를 만약에 정석대로 진행을 한다면 x제곱을 묶어낼 거야. 그때 이 자식은 중간에 4x가 될 거고 이 자식은 마이너스 x분의 4가 될 거야. 그럼 따라서 여기 중간 과정을 잠깐만 딱 뜯어보면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빼기가 치환되는 경우지. 맞아? 그럼 이 자식은 인수분해한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바로 갖다 쓰는 거라고. 여기가 빼기 1일 거야, 상수항. 뭐가 치환되는 대칭식인지를 보고서 뒤에 상수항이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를 결정만 하시면 돼. 다음 할 일은 똑같아.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항등식에서 하던 계수 비교로 빠르게 x세제곱 계수 비교해 보면, 실은 x세제곱 계수도 많이 하다 보면 외워질 거야. a 더하기 b고요. x세제곱 계수가 실제로 4니까 4. 그 다음 x제곱 계수가 마찬가지로 해보면 ab 있고, 대신 여기 마이너스 x제곱이랑 마이너스 x제곱이야. 따라서 이쪽에 x제곱 계수가 이렇게 되고. 됐냐? 저기서 x제곱 계수가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5인이 나오고, 그럼 더한 게 4 곱한 게 마이너스 5인 2차 방정식 하나 잠깐 예시로 소환하시고, 최고 참계수도 굳이 1이라고 해도 상관없지. 따라서 여기에서 x값 마이너스 1과 5를 구한 뒤에
그것이 각각 하나는 A고 하나는 B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랑 이제 플러스 O 해주면 인수분해 종료. 아까 치환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절약된다는 게 딱 봐도 느껴지지. 따라서 이 방법은 시험 때 나왔다면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이요. 되냐? 그러나 만약 이것도 못하게 막 앞에 2 이렇게 최고차항 개수까지 바꿔놨어. 그럼 그냥 군말 없이 정석대로 하시면 됩니다. 됐지? 방학 때 그렇게 말했던 77조 문제. 하여간 자 이제 그럼 다시 들어갑시다. 이거는 뭐 이제 많이 봤던 거니까 간단하게 식만 쓰고 빠르게 넘어가자. 치환하고 하는 거지. 대놓고 공통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치환. 물론 이것도 이제 숙달되면 치환조차 마음속으로 해버리고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혹여나 요만큼이라도 헷갈릴 것 같으면 제대로 하시고. 됐냐? 치환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계산을 편하게 덜 헷갈리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치환하지 않아도 이렇게 쫙쫙 진행되시는 분들은 하시고요. 헷갈릴 것 같으면 치환하시고. 됐냐? 요거는 짝지어서 전개해야 되는 거지. 커플만 맺어봐. 몇 번 몇 번. 1, 3, 2, 4 해주면 공통부분 나오지요. 됐냐? 자, 146번에 그러니까 이제 요거 요 부분을 그냥 이렇게 전개해서 주기도 해. 그리고 지금은 공통부분이 나오려면 이렇게 전개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일부러 이것도 이제 의도적으로 출제 자체를 잘못된 커플을 맺어가지고 이거를 심지어 이렇게 해가지고 내놓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예 당초 문제를 이렇게 놔버리는 거지. 이러면 이렇게 두 개 보면 공통부분이 없어. 그러면 아예 어쩔 수 없나? 이러면서 쫙 전개하고 있으면 물론 계산 안 틀리면 답은 나오겠지만 뭐야? 인수분해는 되거든. 개별적인 인수분해는 되거든. 누가 이렇게 커플을 잘못해놨어? 이러면서 다시 이렇게 바꿔놓고 다시 알맞게 커플 맺어서 전개하시면 되지. 이게 그거지. 146번의 괄호 2번이 그거지. 딱 보고 여기에 어이 공통부분이 없네. 그냥 전개해야 되나? 하고 쫙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게 인수분해 되거든. 플러스 1, 플러스 3 아니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여기가 이제 플러스 2,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다시 되거든. 다시 4개로 쫙 쪼개놓고 니들이 다시 커플 잡아줘야 돼. 됐지? 되셨죠? 자, 147번은 이거 나중 가면은 2차 방정식 쪽에서 뭐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도 말 바꿔서 많이 등장하는 그거지. 나중에 2차 방정식에서 막 이렇게도 바꾸잖아. 지금은 2차식이지.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똑같은 말이 이거 딱 가려놓고 다 같은 말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해도 같은 말. 맞아? 여기를 는 0하고 방정식 형태로 만들어 놓고 중근을 갖는다라고 해도 같은 말. 다 같은 말. 다 똑같은 말. 나중에 못 알아보면 안 돼? 되냐? 다 똑같은 말이지. 어쨌든 그 시작점인데 그래서 결국은 뭐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럼 이걸 좀 전개해 봐야 되겠지. 일단 여기에 K가 있기 때문에 전개를 해봐야 되겠네. 짝은 이렇게랑 안에 거랑 해주면 공통 부분이 생기게 전개할 수 있지. 플러스 12 더하기 K. 자, 치환할게 일단. 치환해서 할게. 치환해 주시면 T 플러스 6, T 플러스 12 플러스 K. 따라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전개해 주면 T제곱 플러스 18T 플러스 72 플러스 K가 되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지? 따라서 이거 잠깐 방정식처럼 생각해서 판별식 0 해도 되고 실은 지금은 이거는 1차항 계수를 완벽하게 알기 때문에 판별식 해도 되지만 너네들이 중학교 때부터 잘하던 그거 해도 돼. 반땡 제곱. 이거 제곱시킨 즉 81이어야 되잖아 여기. 지금은 이거 이렇게 해도 되지. 됐냐? 여기가 좀 더 복잡한 경우면 그냥 판별식 쓰셔도 되고. 됐어? 얘가 t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딱 이렇게 돼야 t를 잠시 후에 돌려놨을 때 위와 같은 모양으로 제곱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 거야. 됐냐?
됐지? 지금 A, B, C랑 다 구해야 되니까 좀 더 마저 해볼까? 자, 따라서 지금은 뭐 그냥 뭐 반땡 제곱으로 했다고 치자. 이러면 여기에서 K 값이 9는 확정이 되겠네. 되냐? 여기가 81이 되려면 K가 9여야 하지. 그리고 끝까지 마무리를 해. 따라서 얘는 T제곱 플러스 18T 플러스 81이고 따라서 이것은 T 플러스 9의 전체 제곱이며 따라서 T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이렇게 된다까지 와야 위에 문제에서 말한 A값 7, B값 9까지 다 구할 수 있는 것이. 됐냐? 여기까지 해와. 여기가 이제 아까 전에 내가 설명했던 그거니까 이쪽 페이지까지 해오십시오. 짝수 차수만 있는 4차식인데 그냥 자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이건 이제 요거는 추가 인수분해니까 되니까 될 때까지 더 하시고 맞아? 그 다음 요게 이제 아까 보여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억지로 만들어서 인수분해 해야 되는 경우 이게 이쪽 페이지야. 됐지? 따라서 풀어오시는 건 79쪽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77쪽도 제발 확인 잘 해서 연습하시고 79까지가 되겠네. 됐지?